네, 보고보고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 마녀의 날, 뉴욕 증시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그 폭은 미미한 상태인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클래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그럼 바로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올해 내내 힘든 시장이었지만 지난주는 특히나 조금 더 아픈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막 가슴을 좀 많이 졸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난주는 굳이 표현하자면 무간지옥이 여긴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좀 힘든 상황이었죠.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9%에 급락을 했고 지난주에만 6%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닌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떤 피로도가 정말 좀 극에 달했다. 달해 있으실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하루하루 우리가 시장이 오늘 오르네 내리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교육적인 좀 시간을 마련을 했고, 사실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2,500, 2,600 간다고 해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사실 이게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숲 속에 있으면 결국에 이제 눈앞에 나무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오늘 좀 순서를 마련했고요. 그래도 이제 나무 얘기는 잠깐 해야 되겠죠. 네. 사실 지난 주말에 딱히 이제 이 다음 주에 어떤 좀 시장 방향을 예측할 만한 지표는 사실 가상화폐가 유일하다 싶어서 저도 주말에 이제 가상화폐 시세를 예의주시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8,000달러가 붕괴됐다가 근데 그러다 이제 간밤에 극적으로 다시 지금 2만 달러를 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회복된 이유가 그 테슬라의 그 괴짜 CEO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이 좋아하는 코인이 도지코인을 지금도 사고 있다 이게 좀 촉발이 돼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제 급반등을 좀 하고 있고, 또 이 덕분인지 7시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작한 그 미국의 이 선물 지수가 지금은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장은 일단 좀 비교적 좀 안정된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를 잠깐 벗어나서 이제 숲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건데 요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주식 한번 투자의 그 살펴볼게요. 심리 사이클이라는 표인데요. 요걸 좀 보시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이제 요걸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주식은 그 탐욕과 공포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쯤에 있는 것인지 요걸 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작년 초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10만 전자다, 100만 화학이다, 국민 주식 카카오다 이런 열풍이 부렸을 때는 분명 열광이나 탐욕의 구간이었던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이라도 다 집어 던져야 하는 저런 이제 자포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지금 구간이죠. 역시 지금은 이제 공포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포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포의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마음 졸이시고 지금이라도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야금야금 물릴 때는 그래도 버티셨던 분들이 최근엔 낙폭이 좀 이제 크게 나오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의 심리 사이클을 보게 되면 공포의 구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점, 이것은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교과서적인 상투적인 이런 어떤 내용에
오히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또 위안을 삼아야 되느냐,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25년 동안의 그 나스닥의 장기 추세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바로 나스닥이요. 이겁니다. 자,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보게 되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뭐 45도 각도로 그렇게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엄청난 그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저 2000년에 저 IT 버블 때만 하더라도 저건 말도 안 되는 뭐 지수 때였다 하면서 저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냐 하면서 또 우린 또 리먼 사태도 겪었죠. 하지만 저 IT 버블의 저 고점을 뚫어내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다시 또 시장이 주저앉고, 그러다가 또 회복되다가 또 코로나 패닉으로 주저앉고, 그러다가 또 이제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의 이 악재를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런 우리에게 좀 고통을 좀 안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998년 이후에 나스닥은요, 작년 고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고 8배 이상이 올랐고요. 현재도 6배 이상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장이 중간중간 부침은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 이 믿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시장도 1985년, 그러니까 더 길게 보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1985년 이후에 거의 뭐 무려 한 37년 정도의 그런 기간인데, 자, 서울 올림픽 때 사상 처음으로 천고지를 찍었었고, 그 뒤에 또 IMF를 겪었고, IT 버블은 이제 우리도 같이 겪었었던 거였고요. 자, 리만 사태, 뭐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패닉 다 이제는 글로벌 국제 투자 논리를 다 동조화되는 분위기니까 다 겪는 거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정말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최고 25배의 지수 상승을 이루어냈고, 현재는 18배의 지수 상승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항상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도 2003년 이후, 그러니까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2003년에는 5,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5,000원짜리. 하지만 지금 우리가 5만 전자를 보고 있죠. 5만 전자를 보고 있음에도 삼성전자 현재 10배 이상이 올라 있는 주식이죠. 물론 작년 뭐 1월에 그 10만 전자라는 그런 어떤 구호에 뭐 96,800원을 찍었을 때는 최고 18배까지도 올라간 주식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길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이나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항상 이 시장은 우상향하는데 왜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힘들게 하느냐? 요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포트 상담을 해드리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합니다. 어떻게 축적을 하냐면 연령대, 뭐 보유 종목 수, 또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으시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 특징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주식을 사서요, 올라갈 때는 보통 좀 금방 파시고 좀 단기 수익으로 좀 단타로 끝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종목이 이제 물리게 되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때는 단타를 쳐서 빠져나오고 물리면 냅두니까 이제 이런 이제 행위를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목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좀 이제 추격 매수. 왜냐하면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려는 그런 어떤 이제 욕심, 그리고 이제 뭐 정말 10만 전자 간대더라, 뭐 100만 원 간대더라, 이제 이런 어떤 구호에 좀 뇌동하시는 경우. 그리고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유하신 종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지금 사면 오를 거라는 판단으로 보통 사시고 또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시지만, 거꾸로 이 주식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고, 또 만약에 그 주식이 빠지게 되면 좀 맹목적으로 좀 물타시는 쪽, 그러다 보니까 물탄 종목의 비중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종목이 이제 더 이제 꽉 물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포트가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많이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숙명이 이겁니다. 매일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TV를 보시니까 아무래도 오늘
매일 이쪽에 좀 몰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숲은 이제 놓치게 되고 우리가 좀 나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거였죠.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또 시장은 영원히 오르는 시장도 없지만 영원히 빠지는 시장도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시장은 언젠가 다시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결국엔 바닥에 이제 근접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반등장에서 뭔가를 해내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아까 방금 개인 투자자의 투자 네.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여주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반대 매매만 하루에 300억이 넘는다라고 네. 하고요. 또 큰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네. 또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객장에 실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락이 있게 되면은요 상당히 이제 그 담보 부족이나 반대 매매 거의 지난주에는 거의 매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창구가 바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레버리지 투자는 전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거를 원래 권해드려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하락장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철칙은 뭐냐면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게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시장이 급락했을 때 담보 부족이 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주식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산 주식은 뭐 그 주식이 설령 뭐 망가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약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담보 부족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메우지 못하면은 그 수량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레버리지나 신용 관리는 좀 지금은 좀 각별히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물량을 이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말 그 이 어떤 이 홧김에 투매하는 것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가 안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던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고 오늘 사실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제가 뭐 몇 개 좀 빼먹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자란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이제 내일 또 마저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주는 제가 좀 교육적인 컨셉으로 좀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행여 그것이 상투적인 격언일지언정 지금은 그것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내 주식이 뭐 빠지고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지금의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나스닥의 월봉 차트나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결국에 시장은 이렇게 됐구나라는 쪽에서 조금이나마 좀 위안을 삼으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반대 매매 뭐 레버리지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네. 내일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지금 현재 바닥인지 바닥 찾기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저희 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